이 영상은 조던 김장섭님의 저서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손절했던 주식만 마이너스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미래를 모르는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심에 앞뒤 가리지 않고 판다. 그러나 손절이 잦으면 손실이 늘어나고 장기 투자도 어려워진다. 부자가 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손절은 장기 투자의 적이다. 지속적인 손절은 계좌를 녹게 만든다.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확실히 오른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만다. 주식 전문가들은 왜 샀는지 일기를 쓰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일기를 쓴다고 확신이 생기나? 또는 주식을 분석하라고 한다. 그것도 꼼꼼히. 그래서 개미가 분석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과거 분석이 현재도 맞는지 혹은 미래에도 적용될지 확신할 수 있을까? 따라서 떨어지면 팔게 되어 있다. 인간이란 남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 어느 실험에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답이 A인데 10명의 사람이 A가 아닌 C라고 답을 하면 70%의 확률로 C라고 한다. 누가 봐도 A인데 말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오면서 협업을 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유전자가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편승해 따라 파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 팔면 손절을 하게 되고 리밸런싱이 아닌 손절은 손실로 기록된다. 손실은 복리 효과를 반감시킨다. 확신을 갖고 주식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하려면 미래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시지푸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시그마라는 인물이 나온다. 시그마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그는 미래에서 알게 된 정보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타임머신 기계를 완성해서 한국으로 원퍽을 날린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시그마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가 가져온 것은 바로 신문이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빨간색 색연필로 그리면서 투자를 하니 돈을 못 벌 수 없다. 게다가 9.12 테러 때에는 온 자산을 숏에 올인한다. 사실 신문도 필요 없다. 제일 많이 오를 종목 하나에 올인한 후 마음 편히 10년만 기다리면 된다. 아무리 장이 요동치고 오르내려도 결국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다. 여기 어떤 투자 원리가 작용됐는가? 바로 확신이다. 이보다 확실한 게 또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미래에서 가져온 신문이 없다. 따라서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에 베팅하는 수밖에 없다. 10년 뒤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확실히 오를 종목을 사서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다. 10년 뒤 확실히 오를 종목은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다. 바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같은 지수이다. 지수가 일시적으로 공황을 만나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는가? 따라서 확률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세계의 성장을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세계가 발전하는 한 지수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지수에 한해서다.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지수가 올라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말자. 그리고 이 지수를 이기는 것이 세계 1등 종목이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니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지 못하면 2등으로 밀린다. 그러면 1등에 올라온 종목으로 갈아타면 된다. 투자자의 눈은 미래를 향해 있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온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른다. 안 올지도 모른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이 정류장, 저 정류장 옮겨 다니면 결국 버스를 못 탈 수도 있다. 100% 버스가 올 확률이 있는 정류장은 지수와 세계 1등이다. 그러니 확실히 올 버스를 한 정류장에서 꾸준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스가 올 것이다. 당장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가 되지는 말자. 다만 고점 대비 2.5%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기다리자. 평단가를 낮춰놓으면 버스가 왔을 때 남들보다 2배로 기쁠 수 있다. 세계 1등을 믿고 투자하면 10년 뒤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스닥과 다른 나라 주가를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나스닥이 우상향하는 데 반해 다른 나라의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유럽의 국가들은 고점 대비 50%씩 빠지기도 한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 말이다. 이런 나라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유일하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돈을 찍어냈다가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진다. 외국인들이 달러 자금을 빼내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각각 3조 5천억 달러, 4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이렇게 풀린 돈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주식을 사는 비율이 높다. 돈이 풀리면 해외보다는 90% 이상의 비중으로 국내에 주로 투자된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증시가 무섭게 뛰었다. 2021년 4월 기준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6조 달러, 1년 전 비해 60% 늘었다. 미국 주식시장 시총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시가총액은 세계 시장 대비 40% 정도지만 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은 90%가 넘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1.41조 달러로 겨우 1.3% 정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개미들의 한국 시장 투자 비율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 거의 90%가 넘을 때도 있었다. 사학 개미들 덕분에 미국 비중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17.3%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2020년 16.8%까지 줄였다. 주식이 오를만 하면 국민연금이 판다는 기사도 있었다. 사실 세계 시총 대비 1.3%에 불과한 국내 시장에 16.8%나 투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다.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인 70년대생이 은퇴를 하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거 국내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시총에 맞게 국내 비중을 미리 1%대로 낮춰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판 자금은 주로 어디로 가는가? 북미, 즉 미국 시장이다. 58.32%로 압도적이다. 한국만이 아닌 노령화가 심해지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테마색, 각국의 연금 펀드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찍은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해외로부터 넘칠 만큼 들어오는 돈은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준다. 세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눠 갖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주가가 오르니 대박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국 시장에 상장하려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난다. 스타트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 왓츠앱, 유튜브처럼 빅테크 기업이 이들 기업들을 인수하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천만장자, 억만장자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선순환을 본 미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은 한국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몰리는 대신 창업을 위해 실리콘밸리로 향한다. 그리고 유니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통칭하는 말, 데카콘,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신생, 벤처기업, 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한다. 이렇게 커진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 미국이라는 가치가 더해져 미국에서 1등 기업이라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해준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무너졌고 노키아는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6개월 만에 망했다. 글로벌 1위로 등극한 1등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 10. 1. 아마존 2. 애플 3. 구글 4. 마이크로소프트 5. 텐센트 6. 페이스북 7. 알리바바 8. 비자 9. 맥도날드 10. 마스터카드.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 10 중에 미국 기업이 8개, 중국 기업이 2개다. 탑 10을 보더라도 미국 기업이 56개로 가장 많고 중국이 18개이다. 한국 기업은 42위의 삼성전자 하나다.
유동성이 넘치는 곳에 인재가 몰린다. 인재가 몰리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다. 결국 미국이 장기 투자하기엔 최고라는 의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